네, 이번 유형은 표본 평균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에 관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 좀 읽고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모평균이 m,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하여 x바에 대한 평균은, 즉 표본 평균의 평균은 m이 되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일단은 이것만 보고는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일단 가볼게요. 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그 전까지 배웠던 단원에서 결국에는 평균과 분산들을 구해봤습니다. 그 평균과 실제로 분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 변수와 확률을 가지고 평균과 분산을 구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그 전까지는 그 개수가 얼마가 되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평균과 분산들을 구했다고요. 즉 여기에 어떤 지금 해당하는 뭐가 있어요? 표본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원래는 내가 그 전까지는 이 대상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을 그대로 구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항상 뭐 구해봤더니 그게 m이었고요. 분산을 구해봤더니 그게 시그마 제곱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내가 원래 구했던 그냥 평균은 평균, 분산은 분산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또 다른 평균과 분산을 구하다 보니까 이름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새로 붙이는 거예요. 즉 우리가 여태까지 구했던 원래 그 집단을 따로 이제 이름을 모집단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가 조사하려는 대상, 이게 모집단이에요. 우리는 그 전까지 그거의 평균과 분산을 구했는데 그 전까지는 평균해도 되고 분산했는데 이름이 안 헷갈렸으니까. 근데 이번 단원 배우면서 얘가 이제 이름이 이제 겹치기 때문에 얘를 모평균이라고 이름을 새로 붙이는 것뿐이에요. 그냥 원래 알고 있는 평균이 모평균이에요. 원래 알고 있던 분산이 모분산이 되는 거고. 그럼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원래는 내가 이걸 조사해야 되는데 이게 개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구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조사하기 힘드니까 여기서 몇 개를 뽑아 와서 그것들에 대해서만 조사해 보겠다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학교 내에 전체 뭐 1반부터 20반까지가 막 있어요. 그거에 해당하는 마찬가지 뭐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고 싶은데 그러기에 사람이 많으니까 그걸 다 조사하기 시간이 오래 걸리니 그 중에 특정한 뭐 1반하고 2반만 뽑아서 조사하겠다고요. 다 조사하지 말고요. 이해하셨어요? 즉 지금도 여기서 몇 개만 뽑아올게요. 이렇게 X1, X4, X5 이렇게 집단을 뽑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각각의 표본이라고 부르는 건데 표본들을 뽑아왔으니까 새로운 집단을 구성했죠. 얘를 무슨 집단? 표본 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표본 집단. 이해하셨나요? 표본 집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이 표본 집단에 대해서도 일단은 궁금한 게 뭐예요? 평균이 궁금하죠. 그럼 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당연히 요거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거예요. 즉 자, x1 더하기 x4 더하기 x5를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평균이죠. 왜요? 일단 평균이 궁금하잖아요. 그럼 얘를 이름하여 평균을 무슨 평균? 표본 평균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기호로 x바. 자, 뭐라고요? 표본 평균이에요. 그리고요. 원래가 뭐가 있냐면 표본 평균 말고 당연히 이 대상에 대한 분산이 있겠죠. 즉 분산이란 건 당연히 뭐냐면 보세요. 분산이라는 것은 x1에서 지금 건 표본 평균을 빼고 제곱을 한 다음에 더하기 맞죠? 마찬가지 x 지금 4에서 평균 빼고요. 제곱하고 더하기 x5에서 표본 평균 빼고요. 제곱해서 얼마로 나눈 거? 원래는 3으로 나눈 게 이 표본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 기호를 일명 S의 제곱이라고 쓰고요. 얘가 표본 분산이다라고 써요. 표본 분산. 그런데 이거는 어느 정도 그냥 우리 따로 증명 없이 좀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실제로 이제 표본 분산은 3으로 나누지 않고요. 3 빼기 1로 나눕니다. 자, 이 이유는 실제로 보세요. 예를 들어
하나급 전체 뭐 5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3명만 뽑아서 그걸 가지고 평균과 분산을 구하면 그게 실제로 그 50명 전체 평균과 분산은 당연히 안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뭐 한 5명을 뽑았어요. 걔를 가지고 평균과 분산 구해요. 그게 전체 50명의 평균 분산이 아닐 거라고요.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로 우리가 원래 값하고 같으려면 의미적으로 같으려면 우리가 실제로 n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n 빼기 1로 나누는 게 그게 근사적으로 좀 비슷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그냥 계산상 n 빼기 1로 하겠다. 따로 증명 없이 그냥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가 루트를 씌운 s가 우리는 표본 표준 편차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실제로 요 얘기는 우리가 학생들이 교과과정 내에서 따로 푸는 문제들은 나오지 않아요. 왜요? 이것은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뭐가 의미가 없냐면 방금 얘기했던 50명 중에 3명을 뽑은 놈의 평균과 분산 가지고는 원래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왜요? 걔네 성적이 엄청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즉 이거는 생각보다 의미가 없답니다. 유의미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의미를 가지려면 자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보세요. 50명 학생들의 내가 평균과 분산이 조금 궁금해서 어떻게 할까요? 3명씩 뽑을 건데 3명씩을 여러 번 뽑는 거예요. 50명 중 3명을 1분단에서 뭐 3명 뽑고요. 또 2분단에서 3명 뽑고 3분단에서 3명, 4분단 3명 막 섞어서 3명씩 계속 뽑아요. 그러면 그 3명들의 평균들을 다 구해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그 평균도 좀 다르겠죠.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확률 분포를 작성을 해서 평균을 구해본다. 분산을 구해본다. 이 얘기가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어때요? 그럴싸하게 원래 구했던 모평균하고 분산하고 비슷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런 얘기 해봅니다. 주머니에 공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자 여기서 공을 한번 꺼냈을 때 해당하는 그 공의 숫자를 확률 변수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결국엔 이게 원래 모집단에 1, 2, 3, 4가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해당하는 이걸 가지고 하나 공을 꺼냈을 때 그 공을 확률 변수라고 잡아서 평균과 분산을 구해보면 확률 분모표를 그리죠. 그럼 나올 수 있는 공이 1, 2, 3, 4가 되는 거예요. x, px는 x.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모든 공을 꺼낼 확률들은 얼마가 될 거고 4분의 1이 각각이 될 거고 얘가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 돼요. 그럼 얘를 가지고 평균을 한번 구해보면 알죠? 곱해서 다 더해요. 곱해서 다 더하면 4분의 이거 다 더하면 10이에요. 2분의 5가 나옵니다. 해보면. 분산을 구해봐요. 분산. 분산은 뭐예요? 제평평지예요. 제곱의 평균. 이거 제곱해서 평균을 구해보면 4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16에서 뺄게요. 이거의 제곱 4분의 25를 빼요. 됐어요? 그러면 요거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요거 만나면은 20에다가 10이니까 총 30이죠. 4분의 30에서 4분의 25를 빼니까 얘도 4분의 5가 나옵니다. 됐죠? 자, 얘가 뭐예요? 모평균입니다. 모평균. 모평균. 얘가 모분산이에요. 모분산. 자, 그럼 뭐냐?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런 거죠. 내가 여기서 공을 꺼낼게요. 몇 번? 2번 꺼낼 거예요. 그래서 그 2개를 더한 것을 2로 나눈 게 표본 평균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공을 꺼내요. 또 꺼내요. 첫 번째 공을 꺼낸 숫자를 x1, 두 번째 꺼낸 공을 x2. 이럴 때 기본적으로 이 공을 꺼내는 행동은 우리가 복원 추출이라 그래서 꺼낸 공을 기본으로 다시 넣는 행동을 합니다. 표본 평균에서는. 즉 복원 추출을 통해서 공을 2번 꺼냈을 때 우리는 2개의 공에 적힌 숫자를 x1, x2를 더해서 2로 나누면 그게 표본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본 평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률 분포표를 작성을 해보면 보세요. 2개를 첫 번째 꺼낸 공, 두 번째 꺼낸 공을 적힌 숫자를 2로 나눈 것들을 써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 1 꺼내고 1 꺼내서 2로 나누면 걔는 1이 되겠고요. 또는 그 다음에 작은 숫자는 뭐예요? 1 꺼내고 2 꺼내고 2를 나눈 게 있겠죠. 2분의 3이 돼요. 그 다음 작은 숫자는
2 꺼내고 2 꺼내서 2를 나눈 2가 되겠고요. 그 다음 작은 숫자는 뭐예요? 1 꺼내고 4 꺼내고 5 또는 2 꺼내고 3 꺼내고 5가 있으니까 2분의 5가 돼요. 그 다음은 3 꺼내고 3 꺼내는 거, 2 꺼내고 4 꺼내는 거. 그러니까 3이 또 나오겠고요. 3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2분의 뭐가 나오겠어요? 7이 나오겠고요. 자, 마지막에 4가 나와요. 자, 그럼 각각에 해당하는 확률들을 써보면 보세요. 이 확률 쓰는 것도 좀 중요해요. 1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1 나와야 돼, 1 그럼 첫 번째 1 나올 확률 4분의 1, 두 번째도 1 나오려면 4분의 1이니까 그 두 개를 곱해서 1 나오고 1 나온다? 16분의 1이 되겠고요. 2분의 3이 나오려면 합해서 3이 나와야죠. 그 조합은 1, 2 아니면 2, 1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1 나오고 2 나올 확률도 얼마예요? 4분의 1, 4분의 1 곱해서 16분의 1. 그게 두 개가 있으니까 16분의 2가 돼요. 자, 2가 나오려면 조합이 뭐죠? 합해서 4가 나와야 되니까 2, 2 또는 1, 3, 3, 1. 즉 아까 그 16분의 1이 3개 있으니까 얘가 16분의 3이고요. 이런 식으로 구하면 얘가 4개가 돼요. 그리고 얘가 3개가 되고요. 얘가 2개가 되고요. 얘가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됐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평균 구합입니다. 자, 평균을 선생님이 그냥 계산해 왔으니까 그걸 볼게요. 그럼 얘는 구해보면 x바의 평균,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은 구해봤더니 2분의 5입니다. 오, 그리고 이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해봤더니 8분의 5입니다. 아, 이렇게 나온다고요. 뭐라고요? 방금 모평균하고 원래가 모분산을 구해보고 표본 평균의 평균하고 분산 구했더니 얘는 우연의 일치인가요? 모평균하고 같네요. 2분의 5라고. 우연이 아니라 항상 같습니다. 모평균은 표본평균이랑 같고요. 얘를 구했더니 8분의 5인데 이게 4분의 5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네요. 얘는 4분의 5에 2분의 1을 곱한 거네요. 그때 그럼 도대체 2는 뭐였냐면 선생님 방금 두 개를 복원 추출했죠. 즉 두 개를 꺼냈을 때, 즉 이 두 개를 표본의 크기라 그래요. 표본의 크기가 2일 때 해봤더니 얘가 얼마예요? 2를 나눈 값이 되겠다. 모평균과 모분산이 주어졌을 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해봤더니 요 원래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값하고 같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공식화하면 앞으로 쭉 가요. 공식화하면 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써 있죠 여기 공식화된 거. 뭐라고요? 모평균이 m,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의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n개를 뽑은 표본을 임의로 추출할 때 표본 평균에 대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하고 같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원래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과 같고 그리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 여기에 루트 씌운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아셨죠? 됐어요. 자, 그러면 바로 예시 문제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예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예시 문제는 2016학년도 수능 A형 9번입니다. 자, 모표준 편차가 14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은 x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2일 때 n을 구하라. 뭐예요? 우리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와 모표준 편차의 관계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지금 모표준 편차 시그마 x가 14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루트 n분의 14라고요. 그랬더니 걔가 얼마라고요? 2라고요. n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죠.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7이 돼야겠죠. 그래서 n은 얼마다? 49다. 결국에는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의 관계 그리고 모분산과 표본 평균의 분산의 관계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주의해야 될 건 다음과 같아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주어졌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선생님처럼 표본 평균들의 값을 확률 분포를 작성해서 평균과 분산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표본 평균의 평균과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산이 원래 모평균과 모분산의 관계를 가지고 원래 확률 변수로 주어져 있는 평균과 분산 가지고 표본의 크기만 가지고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해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방법을 가지고 나머지 유형도 풀어주면 여기 유형들 어렵지 않게 충분히 학생들이 풀 수가 있을 겁니다.